회사 회식 자리에서 어색하게 구석에 앉아 계신가요? 소개팅 나가면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게 특기신가요? 사실 이게 당신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뇌사용법을 몰랐던 거거든요. 실제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호감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기술이라고 해요. 강남 성형외과 가서 수백만 원 쓸 필요 없고 명품 옷 사 입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6가지만 제대로 쓰면 회식 자리에서도, 회사 회의에서도,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과도 10분 만에 친해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건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강하게 반응하는 심리 패턴이에요. 바로 비슷한 사람끼리 통한다는 느낌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같은 고향 출신이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같은 학교 나왔다고 하면 바로 선후배 하고요.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사람은 나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순간 경계를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투나 제스처를 살짝만 따라해도 상대 뇌는 이 사람 나랑 코드가 맞네? 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미러링이라고 부르는데 상대의 말투, 속도, 제스처를 아주 살짝 맞춰주는 거예요. 상사가 회의실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 당신도 몇 초 뒤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는 거죠. 상대가 커피 마시며 느긋하게 말하면 당신도 말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겁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야, 너 지금 나 따라하냐? 이렇게 되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상대가 다리 꼬면 3초 정도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당신도 다리 꼬는 식으로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레스토랑 직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팀은 손님이 까르보나라 하나요? 라고 하면 네, 까르보나라 한 그릇이요? 라고 그대로 따라 말하고 다른 팀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죠. 결과는 손님 주문을 그대로 따라 말한 직원들이 팁을 평균 30% 더 많이 받았어요. 왜냐고요? 손님들이 자신의 말을 정확히 이해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대화할 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요즘 정말 지쳤어 라고 하면 바로 내 이야기로 넘어가지 마세요. 많이 힘들겠다. 무슨 일인데? 라고 먼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상대를 완전히 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본인 자랑이에요. 오만해서가 아니라 뇌 구조가 원래 그래요. 자기 이야기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막 나오거든요. 삼겹살 먹을 때랑 똑같은 쾌감이에요. 그래서 호감 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 실컷 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그냥 응응하면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진짜 비결은 후속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맞선에서 상대가 저 필라테스 다녀요 라고 하면 아 그래요? 로 끝내지 말고 어느 지점 다니세요? 거기 분위기는 어때요? 라고 파고드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저도 작년에 한 달 끊었다가 너무 힘들어서 환불했어요. 어떻게 꾸준히 하세요? 처럼 짧게 내 이야기하고 바로 질문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대화 끝나고 와 오늘 만난 사람 진짜 괜찮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가 80% 떠들었다는 건 모르거든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사람을 중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특히 이게 먹혀요. 왜냐면 평소에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세 번째, 이건 진짜 강력한 무기인데요. 바로 이름 제대로 부르기예요. 사람들이 명함 받으면 뭐라고 하죠? 아, 김 대리님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김민수 대리님이라고 풀네임으로 불러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열 중심 사회는 보통 직급이나 나이로 사람을 부르는데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면 이 사람이 나를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뇌과학적으로도 자기 이름 들을 때 뇌가 가장 많이 반응한다고 해요. 실전 팁 드릴게요. 명함 받으면 바로 반갑습니다. 김민수 대리님이라고 이름 확인하고요. 대화 중에 그 부분은 민수 대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불러주세요. 헤어질 때도 오늘 이야기 좋았습니다. 민수 대리님 하고 마무리하면 완벽해요. 이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상대는 인정받는 느낌 받고 당신도 그 사람 이름 확실히 외우게 되거든요.
이름 까먹는 것만큼 무례한 게 없잖아요. 반대로 기억하면 와, 이 사람 디테일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보어망들, 영업 고수들, 훌륭한 리더들 보면 다 이렇게 써요. 간단하지만 엄청 강력하죠. 자, 여기까지 상대 따라하기, 질문 잘하기, 이름 부르기 배웠죠? 네 번째, 이제 핵심 중에 핵심 들어갑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신뢰 쌓는 방법이에요. 바로 전략적 침묵. 사람들 대화 패턴 보면 누가 말 끝내기 무섭게 바로 끼어들잖아요. 나도 그래? 나는 말이야. 이러면서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달라요. 상대가 말 끝내면 1초에서 2초 정도 조용히 있어요.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침묵을 견디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짧은 침묵이 상대 뇌에게 이 사람은 내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침묵 후에 더 깊은 속마음을 꺼내요.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서요. 진짜 연결은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반사 기법까지 쓰면 금상첨화예요. 상대가 요즘 팀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라고 하면 바로 에이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지 말고 스트레스 장난 아니시겠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핵심 단어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한 단어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내 주파수 맞네? 이런 느낌 주거든요. 심리 상담사들이 쓰는 기법인데 일반 대화에서도 진짜 잘 먹혀요. 사회에서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요. 생각해보세요. 맨날 자기 무용담만 늘어놓는 회사 선배랑 당신 고민 진지하게 들어주는 동기 중에 누가 더 좋아요? 당연히 후자죠. 침묵과 경청, 이거 두 개만 제대로 써도 당신 주변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할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나 효과 좋은 건데요. 적당한 허술함 보여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완벽한 척하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SNS에 좋은 것만 올리고 회사에서 잘난 척하고요. 근데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반대예요. 사람들은 작은 실수나 약점 보여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이걸 프레폴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실험에서 완벽한 발표자보다 발표 중에 커피 쏟은 발표자를 사람들이 더 호감 있게 봤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느껴지니까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큰 약점은 보여주면 안 돼요. 저 발표할 때마다 땀 삐질삐질 나요 정도면 돼요. 저는 방향치라서 강남역만 가면 헤매요? 이런 것도 좋고요. 이런 소소한 고백이 당신을 친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반전이 있는데 작은 약점을 인정하면 오히려 강점이 더 돋보여요. 저 정도로 솔직한 사람이면 능력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겸손이 미덕이잖아요. 적당히 낮추면서 인간미 보여주는 게 정답이에요. SNS 보면서 저 사람은 완벽한데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 누가 좋아해요? 다들 거리 두거든요. 마지막 비밀병기는 진짜 간단한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제대로 된 미소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무표정으로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하철 타면 다들 좀비 같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미소만 지어도 상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짜 미소여도 상관없어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당신이 웃으면 상대도 자동으로 따라 웃게 되거든요. 그럼 상대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그 기분 좋은 느낌을 당신이랑 연결시키는 거죠. 단 타이밍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만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딱 3번만 쓰세요. 처음 만났을 때, 상대가 재밌거나 의미 있는 이야기할 때, 그리고 헤어질 때요. 이 타이밍에만 제대로 웃어줘도 와, 저 사람 느낌 좋다 이렇게 남거든요. 모두가 무표정인데 당신이 제대로 웃어주면 그게 진짜 무기가 돼요. 자, 정리해볼까요? 상대방 따라하기로 비슷한 느낌 주고 질문 잘해서 상대 기분 좋게 만들고 이름 제대로 불러서 존중받는 느낌 주고 침묵과 경청으로 신뢰 쌓고 작은 약점 드러내서 인간미 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심으로 웃어주는 거예요. 이거 6개만 제대로 써도 소개팅 성공률 3배 올라가고 회사에서 인맥 넓어지고 당신은 어색한 사람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작이나 속임수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원래 원하는 걸 해주는 것 뿐이에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해받고 싶은 거죠. 특히 한국처럼 빡빡한 사회에서는 이런 게 더 절실해요. 출근하면 상사한테 치이고, 퇴근하면 혼자 방구석이고, 주말에 만날 사람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누가 진심으로 내 얘기 들어주고, 내 이름 불러주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자, 숙제 하나 낼게요. 6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내다가 망해요. 이번 주에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출근해서 동료 이름을 제대로 불러볼까요? 아니면 점심 먹으면서 후배 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볼까요? 하나만 제대로 해도 분명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일단 시작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먼저 달라질 거니까요. 당신한테 더 말을 걸고 더 빨리 친해지고 더 많이 찾게 될 테니까요. 그때부터 당신은 그냥 사람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